천만을 돌파한 영화가 다하지 못한 뒷이야기. 여러분, 최근 천만 관객을 사로잡은 영화 왕과 사는 남자 보셨나요? 유배지 영월에서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어린 왕 단종, 그리고 그의 시신을 목숨 걸고 거둔 어몽도의 이야기가 많은 분의 눈시울을 붉혔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단종을 죽인 건 세조이고 훗날 단종을 복권시킨 숙종 또한 세조의 직계 후손입니다. 자기 조상을 살인자로 인정하는 꼴인데 숙종은 도대체 왜 이런 결단을 내렸을까요? 오늘은 영화보다 더 극적인 역지사지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조선의 어린 왕들 12세 단종과 14세 숙종. 조선 역사에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된 3명의 소년이 있습니다. 단종 12세, 성종 13세, 그리고 숙종 14세입니다. 다들 중학교 1학년 안팎의 어린 나이였죠. 재미있는 건 단종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세조의 친손자 성종 또한 단종과 거의 같은 나이에 즉위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성종은 할머니 정희왕 후의 보호 아래 성군이 되었고 단종은 보호해줄 어른이 아무도 없어 죽임을 당했죠. 숙종은 이 비극적인 평행이론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본인 역시 14세의 즉위에 강력한 신하들 사이에서 홀로 왕권을 지켜내야 했거든요. 숙종은 기록을 보며 생각했을 겁니다. 나도 조금만 운이 없었다면 저 단종처럼 되었겠구나. 이것이 바로 숙종이 느낀 강력한 역지사지의 심정이었습니다. 단종만 죽인 게 아니다. 연좌제의 공포. 영화에서는 단종의 외로움에 집중하지만 실제 역사 속 세조의 모습은 훨씬 더 잔인했습니다. 세조는 단종뿐만 아니라 그를 도우려던 수많은 백성까지 무참히 짓밟았죠. 대표적인 사건이 경북 순흥에서 일어난 정축지변입니다. 단종 복위를 꾀했다는 이유로 세조는 그 지역 백성들을 닥치는 대로 학살했습니다. 당시 얼마나 많은 피가 흘렀는지 냇물이 핏빛으로 변해 십리박 마을까지 흘러갔다고 합니다. 그 마을 이름이 지금까지도 피끝마을이라 불릴 정도죠. 세조는 권력을 위해 친동생들을 죽이고 조카를 죽이고 심지어 무고한 백성들까지 연좌제로 엮어 살해했습니다. 조선 역사상 유례없는 공포 정치의 주인공이었던 셈입니다. 숙종의 정치적 결단은 바로 명분을 선점하는 것이었습니다. 241년 만의 복권, 그 치밀한 계산. 숙종은 단순히 불쌍해서 단종을 복권시킨 게 아닙니다. 아주 치밀한 정치가였죠. 당시 신하들은 세조를 도운 공신들의 후예였습니다. 숙종은 이들에게 선포한 겁니다. 왕에게 충성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다. 내 조상 세조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억울하게 죽은 왕을 바로잡는 것이 곧 왕의 권위다. 결국 숙종은 241년 동안 역적으로 버려졌던 소년 왕을 다시 단종으로 모심으로써 신하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절대적인 왕권을 확립했습니다. 조상의 과오를 인정하는 정직함이 오히려 가장 강력한 통치 도구가 된 것이죠. 역사는 결국 올바름의 손을 들어준다. 영화 속 어몽도의 용기가 241년 후 숙종의 결단으로 이어져 비로소 역사가 완성되었습니다. 세조는 권력을 가졌지만 탈찬자라는 오명을 썼고 단종은 목숨을 잃었지만 영원한 왕으로 우리 가슴에 남았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두 왕의 이야기를 보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역사탐구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